텐베거가 기대되는 종목을 소개드리는 채널. 네, 안녕하세요. 팅기소TV입니다. 오늘 2025년 8월 31일 10시 28분에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올려드릴 만한 내용이 좀 있었는데 이제야 좀 준비는 이제 어제는 정리를 다 해놨는데 이제야 찍어서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이고요. 소송 리스크, 기사 나오자마자 회사 담당자분께도 전화해서 한번 여쭤봤었고, 지금은 회사 홈페이지에 그 기사문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또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카페에서만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온코닉 테라퓨틱스 현대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뭐 췌장 관련된 그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 이제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난 주 월요일, 그러니까 25일에 컨콜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큰 업데이트는 사실상 없는 것 같은데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뭐 컨콜이라든가 뭐 회사 담당자 분을 만나서 업데이트 사항들을 좀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저의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의무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희가 또 비중이 많이 높은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좀 컨콜이라도 하는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 본론에 진행하기에 앞서서 비공개 투자 커뮤니티 입장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함 연락처 필수고요. 그리고 계좌 개설하시고 종목 이관 해주시면은 등업이 완료됩니다. 카페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소송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다급하게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렇게 또 전화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또 바로 이제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상당히 좀 내용이 처음에 읽어볼 때는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IR 담당자분과 분께 한번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천천히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좀 된 상황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이 오시멈, 인도 회사거든요. 인도 회사. 예, 이 소송을 당했다라는 얘기는 LG화학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LG화학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고요. 오시멈이라는 회사가 이 LG화학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말고도요, 우리나라 회사의 뭐 젠큐릭스라든가 뭐 다른 회사들도 많이 이제 소송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글로벌 회사, 전 세계적으로도 과거에 이제 계약을 맺었었던 제네로직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던 회사들을 다 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질이고, 인도 회사들이 좀 지저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큐렉소 같은 경우도 상장회사잖아요. 그 의료 로봇 회사. 그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제가 탐방도 가고 막 하면서 되게 조망 있게 봤었는데, 이 회사가 옛날에 그 인도 회사랑 그 계약 관계를 하면서 상당히 좀 성장성을 높게 이렇게 뭐 얘기를 했었어요. 리포트도 그렇게 나왔었고, 그 인도 회사가 상당히 좀 영업력도 있었고, 그런데 기술 탈취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인도에 있는 회사들이 조금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지금 소송 당하고 있는 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 소송이라는 단어에 또 주가가 뭐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크게 좀 놀란 부분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LG 화학이 먼저 소송 리스크에 휘말렸었던 거고, 이 오시멈이라는 회사가 어쨌든 이 LG 화학, 그러니까 이 당시에 LG 생명공학 미국 법인 대표로
고상석 대표가 이제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름에 올라가지 않았다가 이름을 추가하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측에서 이제 기각을 요청했는데 어쨌든 그거에 기각에 대한 그거를 기각당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제 터무니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드리겠고요. 다음 이제 뭐 기사 내용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봐도 사실상 복잡해요. 이 LG화학 쪽의 그 내용을 가지고 온 건데, 어쨌든 제네로직이라는 곳에서 이제 제네로직과 LG화학이 라이선스 계약을 2000년도 10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네로직이라는 데가 끝났거든요. 이제 계약 관계가 끝났어요. 그래서 LG화학에서 근무하거나 했던 직원들은 온콜로지를 사용해서 얻은 결과를 포함한 모든 논문 및 특허 출원에 대해서 통보해야 된다. 2002년 12월 제네로직은 LG화학에 계약 종료 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니까 2002년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후에 대해서 얻은 결과는 다 통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때 당시에 LG생명공학 미국법인 대표로 고상석 박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라는 회사에 뭐 파우프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걸 이제 얘네가 팠겠죠. 이 제네로직을 오시멈이 인수를 했고, 오시멈의 오시멈이 이제 미국 법인이 파산을 하거든요.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파산 관제인이 법무법인이겠죠. 거기서 이제 소송을 이제 뭐 관련해 가지고 뭐 여기저기 빼먹을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통지서를 마구 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멈 미국 법인은 과다채무로 인해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파산하는 업체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LG화학으로부터 이제 특허 권리를 양도받은 이제 AB온과 젠큐릭스도 한참 전에부터 소송했었고, 이게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고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20년 동안 뭐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뭐 큰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다시 한번 결론을 내자면, 과거에 이제 LG화학이 미국 제네로직과 계약을 맺었고, 제네로직은 인도의 오시멈에 인수되었다. 오시멈 미국 법인이 이제 파산 절차에 들어갔는데, 과거 계약 관계에 있었던 회사들을 다 소송 중에 있다. 당시에 LG생명공학의 고상석 대표가 LG생명공학 미국 법인 대표로 있었고, 오시멈의 주장은 당시 우리 데이터 가지고 파워프 이거 논문 쓴 거 아니냐? 아닙니다. 파워프는 고상석 대표가 교수 시절 발견한 겁니다. 기간 차이가 많이 나고요. 파워프를 동아대에서 그 연구를 함으로써 발견하면서 라이선스 인을 한 겁니다. 제네로직과 LG화학의 계약 종료는 2002년이에요. 2002년 12월인데 파워프가 처음 특허 등록된 거는 2018년입니다. 상당히 좀 오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2년 12월에 끝났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사업보고서 보면 다 나옵니다. 특허권에 대해서 나오는데 2002년 말에 이제 종료된 게 2017년에 사실상은 파워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특허 등록이 되면서 상당한 뒤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활용해서 뭘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의미 없는 그런 소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고상석 대표가 동아대 교수로 있으면서 발견을 했고, 그 권리가 이제 아무래도 동아대에 이제 겹쳐져 동시에 이제 뭐 연구한 걸로 돼 있었다가 어느 정도 권리를 이제 라이선스 인해서 완벽하게 프레스티지 그룹의 소속으로 프레스티지 그룹의 특허로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출원했고 등록일은 2018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2년과는 상당히 뭐 10년 이상 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현대 바이오사이언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세 가지 비교해 드릴 텐데 국내 회사죠. 그리고 예전에 제 영상에서도 췌장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전 세계 글로벌 회사들 한번 표로 이제 정리를 해 드려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췌장암에서 나오는 일부 변이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췌장암 자체, 전체적인 췌장암 자체를 커버하는 그런 표적 항암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온코닉 테라퓨틱스나 현대 바이오사이언스 관련해서 기사가 췌장이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 췌장암 개발하는 회사가 또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종양암, 우리가 혈액암 말고 보통 종양암이라 함은 뭐 이런 췌장암, 난소암, 유방암, 전립선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종양이 생김으로써 생기는 암을 종양암이라고 합니다. 이 다양한 오타가 좀 있습니다. 다양한 암에 특정 약점이 있는, 그러니까 특정 변이가 발생하는 그 암세포를 타겟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 변이가 있는데 췌장암뿐만 아니고 그냥 종양암 자체에서 생겨나는 특정 변이에 대한 그런 항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이에 대한 그 표적 항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췌장암 자체의 그런 치료제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바이오사이언스도 기사를 보시면 가짜 내성이라고 나와요. 근데 가짜 내성을 구별한다는 건데, 이게 약을 맞다 보면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짠지 가짜인지 이거를 파악해가지고 약을 잘 듣게 하는 게 이게 가짜 내성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췌장암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췌장암을 상대로 이제 임상을 해가지고, 왜냐면 췌장암이 지금 뭐 거기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젬시타빈과 그 아브락산의 병용요법으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료가 되는데, 이게 지금 내성이 생기는 게 가짜 내성인지 진짜 내성인지를 구별해서, 가짜 내성이면은 약을 계속 뭐 적당량을 계속 투여해도 된다라는 거겠죠. 가짜 내성이면은 이게 뭐 약을 늘리든지 다른 이제 처방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를 판단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치료제는 아니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췌장암만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항암제를 만들고 있는 거는 변이가 아닌 췌장암 자체를 치료하는 표적 항암제를 만드는 데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유일하고, 그래서 종양암이라는 게 어쨌든 뭐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용량을 달리하거나 다른 것들에 이제 치료제를 항암제 등을 병용을 하면서 이 뭐라고 할까요? 라인업을 좀 늘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이 췌장암뿐만 아니고 난소암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암들에 계속 넓혀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에 다 있는 부분이고요. 네. 뭐 요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입니다. IR 업데이트입니다. 일단은 뭐 크게 뭐 내용이 업데이트 됐다 뭐 이런 거는 사실상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가장 기다려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트주뉴에 대한 수주가 언제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유효기간을 고려해서 미리 생산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 맞고, 어쨌든 러시아가 시작됐으니까 다른 데도 뭐 남미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하나하나 좀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그냥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온 부분이지만 올해 안에는 뭐 초도 물량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그냥 뭐 올해 안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 테바에서 발주를 넣어야 이제 가져가는 것들이고, 거기서 또 나와야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설명드리자면은 어, 저기 뭐야 뭐 선 지급금이 계약금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다른 신약 개발 회사들이 많이 기술 수출을 하면서 라이선스 아웃을 하면서 뭐 이렇게 뭐 기술 그 판매료를 좀 받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판매권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인 거지 판매를 위탁한 것이지 기술 자체를 수출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약 개발 기술 수출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업이 뭐 이런 판매하는 유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있어서 선지급금이 뭐 크지 않거나 뭐 작거나 이런 경우는 흔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204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신데 딱히 여기서 뭐 물어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타스 제약 계열사인 어코드 헬스케어에서 모든 걸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3상을 진행하고 정리하고 뭐 하는 거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서 이미 어코드 헬스케어의 영국 회사거든요. 여기에 다 위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어코드는 EMA 허가 4번을 받은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 받고 있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뭐 처음 경험하거나 뭐 트주뉴처럼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이제 뭐 204 같은 경우는 임상하는 인원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좀 많았어 가지고 러시아와의 전쟁이 좀 터지면서 좀 늦어진 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뭐 마무리되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뭐 영국부터 허가를 받고 왜냐면 영국에 이제 본사가 있기 때문에 영국부터 허가 받고 유럽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허가 받게 되면 이 204 같은 경우는 판매 회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인타스에서 다 이제 미국과 유럽을 담당하고 이 판매에 대한 그 러닝 개런티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VP110 글로벌 빅파마 관심 있어 하는 곳은 있다고 합니다. 일상 이후 데이터가 정리되고 얘네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된 그런 데이터를 봐야 그때 또 뭔가 이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뭐지 이렇게 한번 보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알고 있는 것 같고 이 테바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경우에는 테바와 계약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테바 계약을 통해서 프레스티지에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은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거나 뭐 알테오젠처럼 있잖아요. 예.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거나 새로운 기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뭐 알테오젠, 뭐 ABL, 리가캠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있죠. 예. 그런 것들도 다 뭐 이런 부분들일 텐데 파마의 파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뭐 기전이기 때문에 빅파마에서 관심 가지기 좋은 재료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췌장암 진단 키트가 또 저도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물어보고 이번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는 이해가 좀 덜 되긴 했었어요. 네, 근데 췌장암 진단 키트는 어쨌든 이 피를 검사함으로써 피 가지고만 사람이 아닌 피 가지고만 하면 빨리빨리 이제 많이 한 번에 수량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들이 이런 이제 피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이 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그 민감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86%인가 뭐 거기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진전이 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혈액 외에도 조직 기반 보조 진단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대장에서 내시경 중에 조직을 떼내 가지고 여기서 파워풀을 과발현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겠죠. 사람이 그래서 이제 뭐
사람으로 임상을 하면 훨씬 더 낮은 조건에서도 이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사람으로 이제 사람으로 임상은 안 하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어쨌든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돈과 시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또 길어지기 때문에 또 인원수 채워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 또 다른 임상을 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빠르게 또 진행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PVP 150의 그 진행 속도에 따라서 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가능성에 대해서 특히 파마보다는 사실 로직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로직스보다는 파마에 뭐 주로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로직스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금 조달의 가능성은 있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나 시비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전략적 투자자를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CMO 수주 잔고가 좀 쌓이면서 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회사도 있고 또 과거에 이제 전환사채 시비를 발행했을 때도 주주 배정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그 옥타바 펀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비 발행을 했던 것이지. 왜냐면은 우리가 시비 전환사채라는 거를 이제 되게 이제 위험하다 뭐 이게 아니고 좀 우려한다는 것은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됐을 때 워낙 싼 가격으로 또 전환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반적인 그런 이제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전환을 하면 바로 매도를 해버리니까 그 전환되는 그 나오는 물량 오버행 이슈가 항상 걱정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걱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전략적 투자자는 이제 뭐 그 3자 배당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겠고, 근데 그것보다는 공장을 담보로 한 대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내용들도 좀 말씀드리면, 뭐 영업이익 흑자 이거 언제쯤 뭐 목표로 잡고 있냐라는 이제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볼 때 럭키한 경우에는 26년 그리고 여유 있게는 27년을 가능성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요. 그리고 회장님의 인터뷰나 또 작년엔가 이제 기관 상대로 해서 콘레드 호텔인가 거기서 이제 IR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IR 행사를 할 생각은 없냐 아니면 뭐 어디 개인적으로 좀 인터뷰처럼 왜냐면 IR 담당자보다는 어쨌든 이 시장 자체의 전문가는 회장님이기 때문에 좀 인터뷰를 할 수 없느냐. 그래서 근데 어쨌든 필요성은 여러 가지로 좀 느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 호텔에서 이렇게 뭐 하고 막 이거는 사실상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뭐 다른 다른 회사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나라고 이제 또 고민을 하시길래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지금 뭐 어차피 해봐야 뭐 들어오는 사람들이 관심이 지금 있는 그런 회사도 아닐 건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뭐 사실상 힘만 빠질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경제 채널이라든가 뭐 이런 데 나가서 오히려 다양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답변을 하는 게 좀 낫다라고 이제 한번 건의는 좀 해드려 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CMO, CDMO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CMO, CDMO의 그런 업무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다른 데보다는 그나마 낫다. 왜냐면 파마 트준이 어쨌든 허가받은 게 있고 요거 생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다른 데 이제 수주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버틸 수 있고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회사가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거는 사실인데 여기서 이제 로직스의 경쟁력이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뭐 파마 같은 경우도 크게 뭐 사실상 뭐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지만 뭐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다 정리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드리는 거는 거의 이제 주말에 뭐 일요일 밤 뭐 요때쯤에 거의 뭐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이게 또 애기 키우는 또 아빠로서 또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또 같이 또 있어야 되기도 하고 또 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키기가 좀 사실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좀 더 빨리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기사도 받고 그래서 빨리 이거 좀 공지를 해 드려야 되지 않냐 회사 홈페이지에. 왜냐면은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올리는 것들은 또 담당자 분이 자체적으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거를 좀 더 빠르게 해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뭐 IR 컨콜을 하든 뭘 하든 관련된 이제 내용들은 바로바로 카페에 올려드리니까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카페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같이 한번 이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마가 2만원까지 올라갔다가 13,000원대로 다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좀 이게 허탈하죠. 허탈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뭐 2만원대 뭐 계속 그 생각하면은 사실상 뭐 아쉽기도 하지만 저는 어차피 2만원이 오든 2만 5천원이 오든 3만원이 가든 팔 생각이 없는데 저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요 파동 사실상 아쉬운 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또 짜증도 나고 뭐 빨리빨리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내 돈 시간 안 들이고 바로바로 또 버는 게 또 중요한데 근데 이런 과정들이 또 올라갔을 때 끝까지 가서 또 큰 수익으로 또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뭐 지루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지금이야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일지라도 다른 종목에도 관심을 좀 가지면서 어쨌든 몰빵 투자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도 조금 이 시장에 맞는 종목들도 찾아가시면서 한번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 저 이거 팔고 또 다른 거 또 보이는 거 사봐야 어쨌든 잘 아는 종목 들고 있는 것이 또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은 사고 팔더라도 이 종목만큼은 좀 끝까지 지켜보려고 하는 마음은 저는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이 카페를 만든 것도 좀 빠르고 또 소통을 또 하면서 저도 파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피드백이 와야 저도 계속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피드백이라는 게 뭐냐면 어쨌든 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고객이 되거나 뭐 이렇게 계좌 개설도 되고 종목 이관도 돼서 지금의 당장에 뭐 저한테 성과가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이나 이런 것들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좀 수수료가 좀 나오는 그 부분으로 매도를 요청을 이제 드리는데 따지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후불제죠, 후불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뭐 끝까지 이렇게 같이 올라갈 때 또 잘 들고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 가는 길만큼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번 주도 모두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